다들 AI 하면 뭐 그냥 클라우드, 코드 이런 거 떠올리시죠? 근데 오늘은요, 그 코드 너머에 있는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 바로 콘크리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지금 이 AI 붐이 사실은 우리 발밑에서 아주 조용히 하지만 거대한 물리적 위기를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자, 지금부터 그걸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AI가 도대체 뭘 얼마나 먹어치우길래 이러는지 그 엄청난 시국부터 한번 보고요. 이걸 감당하려고 전 세계는 지금 어떤 쟁탈전을 벌이고 있는지 다른 나라들 사례를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나면요, 바로 우리나라, 한국이 처한 아주 독특한 딜레마를 깊이 들여다볼 거예요. 왜 해결책을 찾기가 이렇게 어려운지, 그리고 결국 이 모든 비용을 누가 어떻게 내고 있는지 그 숨겨진 가격표까지 한번 쭉 따라가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주제입니다. AI가 데이터를 엄청나게 먹는다는 건 뭐 이제 다들 아시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그 데이터랑 그걸 처리하는 데 필요한 전력에 대한 식욕이 정말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입니다. 이 속도 좀 보세요. 와, 이게 진짜 믿기시나요? 2010년만 해도 전 세계가 1년 내내 꼬박 365일 동안 만들어냈던 데이터의 총량이 있잖아요. 그걸 지금은 2024년에는 단 하루 만에 만들어내고 있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하죠. 자, 이렇게 매일같이 데이터 쓰나미가 몰려오는데 이걸 처리하려면 당연히 뭐가 필요할까요? 바로 전기죠. 전력, 그것도 어마어마하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부담이 모든 나라에 공평하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한국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딱 보입니다. 2030년까지 AI 때문에 늘어날 전력 수요, 미국이 2.2배, 중국이 2.3배인데 한국은요? 무려 3배입니다, 3배. 왜 우리만 유독 이렇게 높을까요? 바로 세계적인 반도체 산업 허브라는 점, 그리고 AI 사용률이 아주 높다는 점이 맞물린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엄청난 인프라를 다 어디에 지어야 할까요? 이게 무슨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바로 지금 전 세계 각국이 이 골치 아픈 문제, 그러니까 이 전력 먹는 하마를 어디에 둬야 할지 아주 어려운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자, 미국 사례를 한번 볼까요? 여기는 한마디로 집중과 분산 전략입니다. 예를 들어서 버지니아 북부라는 한 지역에다가 세계 최대 규모의 데이터 센터를 그냥 몰아서 짓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필요한 어마어마한 전기는 어디서 올까요? 바로 주변 다른 지역들한테서 끌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 되는 시설은 한 곳에 모으고 그 부담은 주변 지역들한테 떠넘기는 구조인 거죠. 그럼 땅이 좁은 싱가포르는 어땠을까요? 여기는 훨씬 더 과감한 선택을 합니다. 아예 문제를 국경 밖으로 던져버린 거예요. 우리 땅에는 더 이상 못 짓겠다 선언하고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 같은 이웃 나라에다가 데이터 센터를 짓는 거죠. 자국의 공간 문제, 전력 문제를 그냥 아웃소싱 해버린 겁니다. 자, 이번엔 중국입니다. 중국은 역시 그 넓은 땅을 활용하더라고요. 동수서산이라는 이름의 거대한 프로젝트인데요. 이게 뭐냐면 동쪽의 데이터를 서쪽에서 처리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용자가 많은 동쪽 해안 지역에 데이터 센터를 짓고 거기서 필요한 전기는 수백,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서부 내륙의 발전소에서 쭉 끌어오는 거죠. 자, 그럼 미국, 싱가포르, 중국 이 세 나라 사례의 공통점이 뭘까요? 네, 바로 이겁니다. 시끄럽고 복잡하고 부담스러운 인프라는 전부 사용자들이 있는 도심에서 멀리, 아주 멀리 떨어진 곳에 짓는다는 거죠. 한마디로 좋은 건 우리 집 앞에, 껄끄러운 건 남의 집 뒤에 짓는 전략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런 세계적인 흐름이 땅은 좁고 인구 밀도는 높고 심지어 분단까지 되어 있는 우리 한국에게는 정말 유독 가혹하고 어려운 숙제를 던져줍니다. 우리나라 AI 산업의 심장은 단연 서울이잖아요. 그런데 서울은 싱가포르처럼 땅이 없어요. 그럼 이 모든 인프라 대체 어디에다 지어야 할까요? 현실적인 선택지는 크게 두 가지로 좁혀지는데요. 이게 정말 어느 쪽을 골라도 문제가 있는 그런 딜레마입니다. 경기 북부는 서울에서 가깝고 땅값도 싸서 좋긴 한데 아시다시피 바로 휴전선 근처라 국가 안보에 치명적인 위협이 있고요. 그럼 저 멀리 남해안은 어떠냐? 거긴 군사적 위협은 없지만 서울까지 전기를 끌어오려면 그 비용과 전력 손실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그야말로 고통스러운 저울질이죠.
자, 그런데요. 이 어려운 위치 퍼즐을 어떻게든 푼다고 칩시다. 그럼 끝일까요? 아니요. 더 큰 산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그 지역 주민들이 우리 동네에는 절대 안 된다고 반대하는 문제죠. 왜 반대할까요? 이 말이 핵심을 찌릅니다. 데이터 센터는 국립공원 같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국립공원처럼 넓은 땅을 떡하니 차지하기는 하는데 정작 지역 주민들을 위한 일자리는 거의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 대부분의 시설이 자동화되어 있고 소수의 인력으로 원격 관리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니 지역 입장에서는 땅만 내주고 얻는 게 거의 없는 셈이죠. 그러니까 지역사회 입장에서 보면요. 고용 창출 효과는 거의 없죠. 그렇다고 주변 상권이 살아나는 것도 아니죠. 땅은 한 번 들어가면 수십 년간 다른 용도로 쓸 수도 없게 되죠. 그런데 송전탑 같은 껄끄러운 인프라 부담은 고스란히 자기들이 져야 하는 겁니다. 이건 뭐 그냥 멀리 떨어진 대도시를 위한 전기 창고 역할이나 하라는 거냐, 이런 박탈감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지금까지는 주로 땅, 입지 문제를 이야기했는데요. 이제부터는 진짜 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디지털 세상의 수요가요, 이미 전 세계 시장과 바로 우리들의 지갑에 아주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겁니다. 구리. 구리 가격이요, 지난 몇 년 사이에 50% 넘게 폭등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아니, 갑자기 웬 구리냐고요? AI 이야기하다가 웬 금속이냐 싶으시죠? 그런데 이게 아주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데이터 센터 지어야죠. 전기를 만들 풍력 터빈 돌려야죠. 그 전기를 끌어올 송전선 깔아야죠. 이 모든 것에 뭐가 필요할까요? 바로 구리선입니다. 끝도 없이 많은 구리선이요. 결국 AI가 만들어낸 전기에 대한 수요가 이 필수 원자재 가격을 천정부지로 밀어올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리 가격 급등은요, 그냥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겁니다. AI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이 거대한 과제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땅 문제, 지역 갈등 문제는 물론이고, 이렇게 원자재 가격을 올려서 우리 모두의 경제에 직접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다는 명백한 신호인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져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곧 지방 선거도 다가오고 하는데요. 과연 우리의 정치인들 중에서 또 우리 사회에서 누가 이 복잡하고 거대한 미래의 비용을 제대로 계획하고 있을까요? 어쩌면 우리는 너무나 중요한 이 논의를 그냥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자, 오늘 이야기의 핵심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AI 붐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는 엄청난 물리적 인프라를 필요로 합니다. 둘째, 전 세계는 이 부담스러운 인프라를 외딴 곳이나 다른 나라로 떠넘기려 하고 있죠. 셋째, 한국은 지정학적 특성 때문에 정말 어려운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과정은 구리 가격 급등처럼 이미 우리 모두가 치러야 할 현실적인 비용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결국 보이지 않는 AI의 세계는요, 아주 현실적이고 논쟁적인 물리적 토대 위에 서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청구서는 이미 우리 모두에게 날아오기 시작했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